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군 당국은 사드 배치, 핵 우산 확보 등 한미 동맹 강화와 아울러 핵 추진 잠수함 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십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한 제3부지 선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29명이 당론 채택하자, 반대하자, 네. 사드 반대. 예. 예, 그만큼 사드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이 그간에 너무 모호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요구가 터져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이미 경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당론으로 정하는 일을 서두를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밝혔죠. 네. 지금 뭐 추경도 있고 인사청문회도 계속되어야 하고 또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세월호 문제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 폭발성이 큰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당론을 뭐 반대다 뭐 이렇게 정하게 되면 온통 전국이 사드 논란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점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요, 진정한 프로는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은 민생대로 챙기고, 사드 이게 대한민국 안위와 관련하고 얼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근데 이 29명 이렇게 했는데, 추미애 신임 대표에게 덜썩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민생 우선이 아니고요. 이거를 사드 배치 반대를 공식적인 당론으로 정하면요, 오히려 새누리당 일부에서 이걸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보 프레임에 그 덫에 더불어민주당이 드디어 빠졌구나. 이거 신문만 열면 맨 우씨 뭐 하고 시작되는데 뭔가 좀 새로운 걸로 돌파구 탈출구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이 정도 계산 안 하겠습니까, 진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나 같아도 계산하죠. 그렇게 사드 찬반을 놓고 전국이 경랑에 빠져버리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랑 추미애 빠지는 대표 게 아니라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받는 세력이 훨씬 더 많아진다면 그게 더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고요. 경랑에 빠지는 걸 두려워하는데 큰 그림은 지금은 조금 더 구체화되면 이렇게 돼서 얻을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 당론을 분명히 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당대표 할 때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거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뺀 게 한 번 더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가 뭐 자기 소신을 굽힌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안보 논란 또는 무슨 사드 배치 프레임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전국 운영의 그렇죠. 전략적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이 들어간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렇지 않고서는 추미애 당대표가 내가 볼 때 추미애 당대표 근데 그것이- 스타일에 벌써 반대 당론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아니, 반대 당론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비판이 두려워서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사드의 실익을 따져보자고 하면 지금과 같은 그런 여론 지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정치인들은요, 당선되기 전의 마음하고 당선된 후의 마음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요, 당 대표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요, 네. 그 온라인 권리 당원, 그 열성적인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좀 강성 진보 성향들 아니에요. 사드 반대 해야죠. 네, 그러니까 사드 반대 세게 딱 치고 나갖고 표를 쫙 빨아먹은 거 아닙니까? 빨아먹었다는 표현 좀 하긴 네. 표를 많이 받아서 당 대표 됐는데 이게 사드 반대 당론을 하면요,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 가도 가는데도 썩 이게 플러스인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 지금 일단 여론조사에서 불리하잖아요. 아니 여론조사에서 그건 굉장히 새누리당의 시각일 뿐이고요. 아니 그게 그냥 지금 일반적인 정치 세계의 논리죠. 중국의 외교적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럼 우리가 중국이- 쫄아야 돼요, 거기?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경제적 보복 수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게 되면 국민의 여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이런 아니 그게 거죠. 아니 중국 경제 보복하고 우리나라 지키는 안보하고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종진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앵커가 굶어 죽더라도 내가 진짜 그러니까 자존심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존심 있고 네 지켜야죠. 사드 배치에 따른 군사적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러면, 사드 포대 하나 배치했다고 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는 그건 것도 아니죠. 아니고 예. 전국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을 발사했기 때문에 사드를 피해가지고 얼마든지 우회 타격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게 그 정도로 절박하면요 당론 채택을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아니 그리고 사드 배치하고 나서 사드 배치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핵 잠수함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핵 잠수함도 가져야 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성인들이 핵 잠수함뿐만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핵도 가져야 된다. 아예 핵을 사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어떤 지성인이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동길 그 저기 그런데 사람 예, 입장 교수님이 차이니까. 예. 예, 강력하게 얘기하셨고 또 이영작 그 우리 예, 교수님도. 예, 교수님도 핵무기는 강력하게 젖혀놓더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하는 거고 개발하는 것조차도 뭐 넘어야 될 난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허용을 해줘야죠. 당장 그 핵 연료를 통해서 잠수함을 추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 잠수함인데 이 핵 연료, 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구합니까?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 있어요. 농축우라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재처리만 하면 돼요. 원자력 국제 재처리. 시장에서 제재 네. 없이 사올 수 있고요. 네. 제가 다 확인해봤는데, 네. 근데 이 용어를요 핵 잠수함이라고 그러면요 일반인들이 헷갈려요.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원자력 잠수함. 저는 왜냐하면 잠수함이 뭐 일반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아닙니까? 그 잠수 타고 계속 다니다가 그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물 위로 한번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료를 근데 원자력으로 원자력으로 쓴다. 하게 되면요 물 위로 올라올 필요도 없이 계속 잠수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SLBM을 그 지금 성공시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뭐 이 남해안 와갖고 어디 와갖고 거꾸로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잡아내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저 용어 바꿉시다. 네. 핵 잠수함이 아니고 원자력 잠수함 그래서 만들자. 원자력 잠수함이고 이게 추진 동력이 원자력 발전소 그거랑 똑같은 네, 거예요. 네.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많지만 우리 핵은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원자력 잠수함에 핵을 태울 수도 있고 탑재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핵을 태우자는 게 아니죠. 원자력 그러니까 잠수함을 의원님 잠수함은 잠수함으로 잡는 게 아니고 구축함이라고 하는 배로 잡는 겁니다. 물론. 잠수함끼리 그렇지만- 잡는 것은 아니고 예. 두 번째로 핵 추진 잠수함을 하면 잠항 기간이 늘어나니까 작전 반경이 훨씬 넓어지고 자명성이 높아지니까 전략적으로 군사적인 실익은 있을 겁니다. 네, 있죠. 하지만 그것이 핵 추진이다 뿐이지 거기에 핵무기를 실는 게 아니질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핵 추진 반대할 잠수함일 이유가 뿐 없죠, 진 의원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뿐이지 그것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은 못 된다. 아니 근데 따라서 감시할 수 있죠. 얼마나 이제 감시합니까? 물속에서 오랫동안 지금 반경이 넓어지고 오랫동안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비밀리에 작전하자는 것이지 잠수함이 물속을 감시하는 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그럼 아닙니다. 비밀리에 작전하는 게 군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반대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네. 이것을 핵잠수함을 우리가 개발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물론요. 핵 연료를 그냥 수입해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핵 공급 그룹 국가라고 하는 데서 수입해 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호주로부터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 연료를 수입하는데 네. 이네들이 다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미국이 이거를 승인해야만 수입도 가능해요. 당연하죠. 우라늄 농축 정도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른데 결국 이제 미국하고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핵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 그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네. 북한의 SLBM 물론 이제 구축함으로 저기 하지만 이것도 있으면 좋지 뭐 이게 마이너스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대 만드는데요. 1조. 1조. 근데 엄청난 이게 돈이지만 저는요, 우리 그 지금 과감히 대한민국에서요 써야죠. 여러 군데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제가 봤을 때 썩어 문드러진 데가 이 방산 비리거든요. 네, 많죠. 근데 뭐 또 이거 만든 데다가 아니 심지어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더니 그것도 그 국가 띄워먹었어. 국민 혈세에 갔다가 말이에요. 10km 전방으로 가야 될 거 3km 뿐이
안 가는 그 불량 이런 업체나 그 저 선택해하고 이런 거 있고. 그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한 대 1조 원짜리 만들면 이게 정말 제대로 만들런지 이것도 전 좀 의문이고 그다음에 이게 미국이 찬성할 리가 없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일본 또 일본은 이걸 빈밀해서요. 일본은요 이미 원자력 다 갖고 상선을 있죠. 다 70년대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면 또 그 꼬투리 잡으면 우리도 뭐 한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별로 득될 게 없다. 그런 점에서 이건 한번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우리도 핵을 갖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미국이 발끈할 것 같고 일본도 발끈하겠죠. 중국은 뭐 난리 나겠죠. 그렇죠. 러시아도 난리 날 것 같고요. 우선 비확산 체제가 무너진다고 하는 점에서 미국의 강력한 견제가 들어올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농축 우라늄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0.2g의 난리 났죠, 우라늄을 그것도. 농축했죠. 그때 원자력 기구에서 농축 정도가 IAEA에서 10%에 불과했어요. IAEA가 막 갑자기 사찰 들어오고 자료 압수해가지고 난리 난리가 났죠. 났죠. 네. 네. 이것조차도 그랬는데 핵 연료 잠수함을 쓰려면 농축 정도가 한 20% 돼야 됩니다. 맞아요. 예, 네. 상당한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네,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농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노무현- IAEA의 승인이 있어야만 해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요. 이 원자력 잠수함 만들려고 계획이 했죠. 있었어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계획을 있고 실행하려고 그랬는데 왜 못한 줄 아세요?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난리가 치. 이게 난리를 펴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이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 정부 때 계획을 세운 거를 했던 건 맞죠. 지금 해보자 뭐 이런 아니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노무현 정부에서 이거 계획 아니 세웠던 노무현 건데. 정부가 계획 세웠다고 다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미국뿐입니까? 주변국들이 다 반발하고 우리 나설 진의원님은 것이고. 자주국방을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예, 자주국방은 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우선순위는 북한과 이렇게 군비 경쟁하는 게 있지 않다. 네. 이를테면 북한이 무슨 핵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해서 사드 도입하고 KAMD 설치하고 무슨 뭐 핵 잠수함을 들여오고 이런다고 해서 북한이 비핵화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군사적인 대응으로는 비핵화를 실현 못합니다. 그러니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수단을 선행시켜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차단해버리고 오로지 강대강으로 무기를 하나 개발했으니 우리도 배치하겠다는 식으로 달려들면 안 된다.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수단이라고 그랬는데요. 벌써 이게 저기 노력 뭐예요? 많이 했잖아요. 1994년에 DJ 때부터. 북미 그 무슨 저기 제네바 협정부터 시작해갖고 육자 회담 뭐 얼마나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저기 우리 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엄청 말이에요. 했죠. 두 번이나 뭐 했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아니 그때는 거죠. 적어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실험하고 개발하는 것이 동결되는 정도의 효과는 아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노무현 대화가 대통령 진행되는 때 동안에는. 핵실험 처음으로 3차, 4차 다 했는데요. 아이, 무슨 그거 제가 말씀입니까? 노무현 때 청와대 출입기자에서 전화 연결하고 그래서 핵실험 막 했어요. 아직 무슨 소리 그래, 하세요. 그랬죠. 아니,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그러니까 노무현 출입기자 정부 했어요. 핵실험했어요. 북한이 육자회담이 뒤통수 엄청 파탄나고 때렸어요. 이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죠. 아, 그 뒤에 그러니까요. 2차, 3차 실험은 전부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것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러니까 첫 노무현 번째 정부 때 실험은 처음에 했잖아요. 예, 했고, 엄청 뒤통수 그러니까. 때렸잖아요. 그 육자회담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얘기 맞는데요. 우리가 무슨 어떤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인사 정책에서도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적 노력과 군사적인 억지를 확보 이거는 뭐 어떤 병행으로 가야죠. 병진 양자택일의 노선은. 문제가 병행. 아니잖아요. 병행해야죠. 그러니까 드리는 병행해야죠.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병행해야죠. 병행. 병행하자는 데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닌데 네. 정말로 군사적 실효성이 있는 문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드도 그렇고 이 핵 잠수함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군사적 대응은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아, 내고 거기다가 형용사를 정확한이라고 딱 네. 붙이면은 이게 우리나라 정책이고 뭐고 간에 정확한 정책이 어디 있고 정확한 외교가 어디 있고 정확한 답이 어디 있다고. 아니,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게 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인데. 우리가 대검 하나를 들여온다고 해도 이 대검이 북한에 비해서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도움이 되죠. 아니까. 그런데 핵 미사일 개발한다고 대검 들여온다고 됩니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대검도 있긴 있고. 당론으로 빨리 채택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 이거 군사적 실효성도 없는 거를 바로 이런 논란에 빠질까 봐서 당원 결정을 빨리 당론으로 이러한 채택하세요. 것입니다. 하지만 당의 기본 입장은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새누리당에 좀 불리한 얘기를 좀. 아니 오늘 무슨 뭐 청와대 연설 기록 비서관? 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옛날에 그 통치사로 비서관이라고 예. 했는데 네. DJ 때. 예. 네.
그리고 연설 기록 비서관은 이제 기록 비서관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네. 예, 그 대통령 워딩 이제 다 이렇게 적고 어디 행사 가서 하는 거 다 적고 한 비서관이 그 금융 한국증권금융인가요? 예. 거기 감사로 갔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거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다 뿐입니까? 무슨 뭔 전문성이니 최소한의 업무 관련성조차도 고려하지 않고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이런 행태를 정권 말에 이르러서도 계속하고 있으니 이 정권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권이라고 할 수 왜 있습니까? 절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저는 아무 관련 없어요. 여기 그런데 뭐 관련은 근데, 없지만 네. 예, 그 그럼 3억 같이 하든가 합류하든가 여기. 3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연봉에. 꽤 세대요. 아 근데 이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에 계실 때부터 다 이걸 더 스피치 라이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추측이에요. 얼마 전에 류순 여순 감옥에서 뭐 안중근 그거를 이제 의사가 뭐 할 유언 남겼다. 뭐 하얼빈이라고 그랬죠. 하얼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이 조인성 이 신임 그 3억 원 받게 된 이 감사님은요, 이분이 건강상 이유로 연설 그 비서관 기록 비서관 연설 비서관이 아니고 연설 기록 비서관이니까 이거 대통령 이게 말씀 자료 써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 있었으면요, 이 하얼빈 감옥 그런 이거 거 안 안 나왔을 나오죠. 거예요. 연설 근데 기록 이분은 비서관. 있어야 될 네. 자리가 이 3억 원짜리 여기 아니고요. 대통령 말 실수 안 나오게끔 그 대통령 말씀 자료 써주는 게 이분 그게 갈 데가 맞아요. 많은데 그 방송국 같은 데 가도 말이 안 나올 거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언론 이런 쪽 가셔도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그런데 금융으로 가니까 이게 그런 데는 갑자기 낙하산으로 뜬구름이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론에서 가만 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가 가만히 안 맨마당 있죠. 곳에 가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에 가셔도 되는데 예. 여러 가지 갈 데가 많은데 이거 갑자기 금융의 금자도 아마 그러니까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금융이 굉장히 이게 전문성이 깊은 곳이라서 그렇죠. 예. 이거 웬만해서는 이게 잘 모르거든요. 더구나 금융권과 관련된 비위 사항들을 적발해야 될 감사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뭘 알아야 증권거래소죠. 감찰을 옛날 할거 증권거래소죠 아닙니까? 여기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분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그 청문회가 아주 그냥 파탄이 됐죠. 조윤선 장관 예, 조윤선 내정자. 장관인데 예. 뭐 돈 많이 너무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 보는데 뭐 돈 있는 사람이 돈 많이 쓰는 걸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럼 돈 있는 사람이 돈 안 쓰는 게 좋은 거냐? 뭐 이런 반문을 소비는 또 할 수도 미덕이죠. 있어요. 원래 박제가라고 박지원 박제가 할 때 박제가 그 선생이 소비는 미덕이고 소비가 없이는 생산이 있을 수 없다. 뭐 옛날 실학 사상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근데 이분 제가 뭐 좀 통화를 해서 취재를 했더니 이게 이제 남편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로 많은 부분이 사용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 그거 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예. 그러니까 23억 원이 저 여가부 장관 청문회 할 때보다 지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정작 재산 신고한 것은 5억 원밖에 신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늘어난 것이. 그러니까 18억 원을 썼다는 것인데 지난 3년 8개월 동안.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재산 그런 것 같아요. 신고에서 18억. 예. 그럼 1년에 5억 정도 1년에 5억씩 썼어요. 네. 한 달이면 4천만 원 이상씩 썼는데 네.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소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의혹만 갖고는 사퇴시킬 수가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소명을 해야죠. 아니 근데 4천만 원 돈 많이 버시는 분들 4천만 원 많이 써요.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부군의 회사를 운영하는 데 썼다고 하면 어떻게 썼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소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뭐 저한테 소명할 필요 없었고 조윤선 장관이 사무실 운영비로도 쓰고 네. 그렇다 보면은 거기서 어느 정도 돈이 나가고요. 네. 조윤선 장관도 품위 유지하고 뭐 기자들한테 아무래도 밥도 샀을 테고 주변 수십만 원짜리 사람들한테 밥을 샀나 보죠. 썼겠죠. 아이고. 아니 수십만 원 쓰면은요 1억 써요. 저는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들도 5천만 원 판공비는 기본으로 써요. 저는 돈 없는 사람이라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쓰고 사는지 모르지만 네네. 공직자로 있으면서 장관으로 있으면서 판공비도 다 있고 다 있는데 한 달에 4천만 원씩 무엇에다 썼답니까? 그때는 이제 장관 안 하실 때고 아닙니다. 장관일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더 썼겠죠. 여러 장관 만나면. 근데 사람들. 저는 뭐 장관 그- 업무 추진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한 달에 뭐 장관으로서
장관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한 달에 많이 버는 사람이 뭐 5천만 원 쓰는 거죠. 그건 부부가 나쁘다고 함께 생각 합산으로, 안 예. 드는데 이게 보니까요. 재산이 늘어난 그거 할 때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반토막 났던 무슨 펀드가 그 나중에 회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펀드 이름이 뭔지가 궁금해요. 네. 전 그렇게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 다음 얘기할게. 교통법규 29건 위반. 이거는 그거는 이제 기사가 위반한 오늘 거 그렇게 아닐까요? 해명했더만요. 본인이 직접 운전하면서 다니면서 그게 아니고 워낙 급해서 막 아니 그 언론사 뭐 이제 운전기사가 출연이나-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 운전기사가 근데 이제 위반한 거지. 이런 게 있어요. 그 무슨 그때 그 저기 뭐예요. 그만두고 나서 저기 서초에서 그 출마 준비할 때 그때만 이게 많이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시간이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뭐 해라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네. 발생했을 자, 수 있겠다. 어차피 오늘 지금 청문회 계속되고 있나요, 지금? 예, 끝났나요? 계속 되겠죠. 네, 계속 그런데 되고 이제 이게 이럴 거예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으면요. 그 야당은 이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줄 텐데 네. 또 대통령께서는 임명 강행하시고 뭐 이런 결과가 예측되네요. 아니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도 그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재산 신고에 허위 누락한 흔적 의혹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장관 재임 기간 동안에 업무 추진비 다 있고 판공비가 있는데 무슨 돈으로 사적으로 한 달에 4천만 원씩 쓰냐 말이에요. 아니 네? 본인이 쓴 게 아니에요. 아니고 그걸 부부- 소명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부 남편하고 그러니까 같이 남편 하는 회사에 넣었다고 해도 아니 그러니까 남편 회사에서 그렇게 많이 남편 썼다는 회사에서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쓴건 받아다가 썼는지를 소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걸 소명을 하겠죠. 못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안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예 청문회를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야당 단독으로 강행해 버리니까 지금 궁색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조윤선 장관의 해명을 들어봐야 된다. 저는요 새누리당 이게 잘못한 거죠. 아니 그 저기 유성엽 위원장이 그 저 누리과정 예산부 일방적으로 증액시켜서 통과시킨 거 그거는 그거대로 했대. 청문회는 이 청문회대로. 청문회에 안 나와버리면요 새누리당이 득될 게 없어요. 이렇게 오해를 받죠. 네. 네, 그냥 나오시는 게 날 뻔했는데,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